우리나라 그 삼성가를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삼성가에서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세 아들 중에 그 이제 맹리학을 하시는 분이 삼남근이라 해가지고 셋째한테 모든 정권을 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각 가정마다 형제가 3명, 4명, 여러 명이 있겠지만 그 중에 그 조상주를 타고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형제들 중에서도 장남을 떠나서 막내를 떠나서 남녀를 떠나서 그런 조상줄이 정말로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풀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조상줄을 안 타고난 자손은 없습니다. 모두가 조상줄은 다 타고났는데 무엇이 다르냐? 받아온 육생의 기본금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럼 육생의 기본금이 무엇이냐? 사주라는 얘기고, 사주는 4차원에서 받아온 빈물질이고, 이거는 3차원 물질 세계에서 쓰기 위한 것에 있어요. 주어진다는 것이죠. 주어지는 상황을 나는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육생의 기본금은 위계라고 그랬습니다. 저승의 위계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승으로 찾아와 갖고 이게 육생의 기본금 사주가 된다는 것이죠. 이건 전부 조상줄이라 할 수 있는 것인데 어떤 누구가 더 높은 위계에서 나왔느냐에 따라 갖고 제자라면 법통을 이어받는 것이고 아들이라면 재산권을 물려받게 되는 것이고요. 권력이라면 권력을 이어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커 나가면서 스스로 알게 되는 사항이 있어요. 육생의 기본금. 저승의 위계가 이승에 투영되고 이승의 공적이 저승에 반영된다고 그랬어요. 더 높은 위계를 가지고 오는 이가 있는데 이가 장남일 수도 있고 차남일 수도 있고 막남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가 어떠한 그 육생의 기본 질량을 더 많이 가져왔느냐에 따라 갖고 물려주는 것이죠. 이것을 바로 봐야 하는데 이것을 바로 봐갖고 그 아버지, 부모는 운용의 주체로서 이 활동의 주체인 자식들의 성향을 바로 알고 하나로 융합시켜 적통을 물려줄 수 있다면 참 좋은데 이걸 다 하지 못하면 왕자의 난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고만하게 태어나는 또 그런 기운을 주는 집안들이 있어요. 그 집안은 누구냐 하면 삼성은 이병철 씨를 통해 이건희를 통해 이재용이로 왔지만 롯데는 신격호를 통해 고만한 그 주어진 사주이기 때문에 왕자의 난을 겪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삼성은 무엇이고 롯데는 무엇인가? 삼성은 뿌리 민족 이 땅에서 시작된 기업인 것이죠. 언제 기업이 시작됐느냐 하면 일제강점기로부터 이 땅에서 키워 나온 기업이 삼성인 것이죠. 육지에서 키워온 육지는 30%의 기운으로 일으키는 정신량 차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라 이건 하늘에서 주어진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롯데는 바다 건너 일본에서 키워서 우리 반도 뿌리로 들어와 있습니다. 해양 세력에서 키워 들어왔기 때문에 7차원의 청기라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미리 주어진 것이고 또 바다 건너 들어온 것이라 여기에는 주어졌기 때문에 해낼 수 있는 고로 육생의 차원의 기업만 일으킬사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뿌리의 반도에서 일으킨 삼성 기업은 70% 육생의 기업을 넘어 30% 정신량 차원의 에너지를 부과시켜야 하는데 이것을 지금 다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가는 육생량으로서는 거대한 기업으로 돼 있지만 정신량이 빈약함으로 인해 무지 불안정한 행보를 해 나가고 있어요. 비만에 걸렸다는 것이죠. 삼성기업은 너무나 뚱뚱해진 바람에 그거를 지탱해 나갈 수 있는 다리는 너무 빈약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롯데 칠성의 기업은 스스로 정신량 차원의 에너지를 부과시킬 수 있는 그 무엇이 없습니다. 육생량 차원의 기업만을
부과시켜 나가야 하는 관계로 인해 갖고 왕자의 난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네가 더 갖고 내가 더 갖고, 나는 이 반도 뿌리에서 시작하고 너는 해양 세력 두둑에서 시작해야 별로 인해 또 갈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신량을 마련할 수 있는 그 무엇은 해양 세력에는 없어요. 그게 롯데 칠성이 가진 맹점이라 한다면, 삼성 기업은 스스로 일으키는 물질 문명에 정신량을 부과시켜야 나가야 하는 기업으로 자리한 것이죠. 다시 얘기해 볼까요? 일대 이병철 씨는 하늘에서 가져온 그 기본의 질량이 무지 큰 양말입니다. 육생양으로서 무지 넘는 것이죠. 이 1세대 기계식은 개천에서 용나는 세대라 얘기할 수 있어요. 왜? 받아온 에너지 질량이 높기 때문에 내가 태어난 곳은 비천하고 빈곤하고 궁색한 곳이라 하지만 타고난 에너지 질량이 있어갖고 개천에서 유용올라 큰 기업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시절에 우리에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어졌기 때문에 이루어내는 것이고, 이루어낸다는 것은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갈 때 필요한 게 제일 먼저 육건사를 위한 육생량이죠. 육생량의 기초를 잡아내기 위해 일대 이병철 씨는 육생의 기업을 크게 이루어낸 것입니다. 그 시기가 1988년도 전후까지 얘기를 할 수 있다면, 이대 이건희 씨는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육생의 기업을 너와 내가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정신량을 창출해 부가해 나가서야 하는데, 정신량 창출과 육생량 개척을 혼돈하는 바람에 그냥 삼성기업은 육생량의 육생량만을 부가시켜 버려 오늘날의 비만적인 행보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건희 씨가 받은 표적은 정신량 차원의 에너지를 창출에 부가시키지 못해 갖고 육신 넘으면서부터 육신의 표적을 받아왔던 것이었고, 결국은 죽어도 죽지 못하고 살아도 살아있지 않는 그 행태, 그 모습으로서 그렇게 자리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1대는 육생량을 위해 살아간다면 2대는 정신량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3대 그 이재용은 육생량에 부과된 정신량은 인생량이라 사람들과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대안이 2대 이건희가 육생량에 부과시켜 그 걸음이 되어줘야 했는데, 이 정신량의 걸음은 없고 육생량의 걸음만 있기 때문에 모든 행보가 육생량에 맞추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기업이 비만적 행태의 행보를 해 나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고, 롯데기업은 육생량으로서의 육생의 그 물질을 이 반도에 주기 위해 저기 두둑 일본 너머에서 왔습니다. 그들의 행위는 여기가 전부라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육생량을 위한 기업이기 때문에 그 롯데기업은 지금까지 자기 나름대로의 삶을, 또 자기 나름대로의 주어진 소임을 다했다 할 수 있는데, 삼성은 그게 아니에요. 이 롯데기업은 말 그대로 칠성이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다 건너오는 것이고, 삼성기업은 말 그대로 육지 반도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뿌리 반도에서 자생하는 것이라. 3대7 음양합이 공의수를 이루어 나가기 위한 기업은 정확히 육생은 롯데를 통해 뿌리로 들어왔다면, 뿌리의 삼성은 스스로 육생의 기업을 일으켜 인생의 기업으로 성장해야 했으나 성장하지 못한 결과가 여기에 있어요. 민족적인 세대의 차원도 똑같아요. 1세대 기계식은 육생량 개척을 위해 살아왔다면, 2세대 아날로그는 정신량 창출을 위한 삶을 살아왔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최초의 유학 세대가 아날로그 세대였고, 아날로그 이 세대가 최초의 유학 세대였기 때문에 서양 가지의 육생 물질 문명이 뿌리에도 맞는 것처럼 그냥 뿌리의 육생의 질량, 육생의 철학, 육생의 사고, 육생의 이념, 육생의 가치만을 부과시킨 결과가 오늘날의 이러한 모순을 도투려내고 말았습니다. 가지는 가지의 것에 있는 것이고, 뿌리는 뿌리에 의한 것에 있는 것이지,
이제는 그 모습이 철저히 드러나는 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3세대가 삶의 행로를 잃어 공무원에 매달리고 공기업에 매달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세대가 정신력 창출을 위한 노력을 했다라면 그 밑거름으로써 결혼을 하지 않을 것이고 애를 안 낳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형태가 벌어진다는 것은 2세대가 자기의 소임을 잊어버려 벌어지는 일련의 표적이라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2세대는 등용의 세대고 등용문의 세대였어요. 우리가 네가 비록 천하더라도 노력만 하면 고시 공부를 통해 너의 명성을 나릴 수 있었는데 이 3세대는 2세대가 정신량을 부과시키지 못한 결과로 육생량을 개척한다고 해서 개천에도 욕이 안 나요. 또 정신량을 위한다고 해서 등용할 수 있는 세대가 아닙니다. 금수저, 운수저, 동수저도 논해져 살아가는 판국인데 어찌 3세대가 등용할 수 있는 길이 있기나 하겠습니까? 이유는 정신량의 부재로 인해 지금 일어나는 현상이라 삼성 기업이 지금 걸어가는 뚱땡이 행보나 우리 민족이 걸어가는 뚱땡이 행보, 이 뚱땡이 행보라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냐 하면 풍요 속의 빈곤을 가리키는 것이죠. 가진 자는 무척 가졌고 갖지 않은 자는 갖지 않았기 때문에 이 치우침의 수평의 잣대가 맞지 않았고 기우뚱거리는 것입니다. 롯데는 롯데로서의 그 목을 다했습니다. 롯데 스스로 정신량을 부과시킬 수 있는 그 자원력은 없어요. 롯데에 부여할 이 정신량은 우리 민족이 창출해서 가져다 쓰게끔 만들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질문은 이쯤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